안녕하십니까. 제일탑 기술학원입니다. 자, 73회 1일차 문제, 누트 연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누트 연산이라든가 이런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실수 연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71회 때 1일차 2의 몇 승이냐, 2의 제곱근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죠. 그때 아마 ESPT를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73회 때도 루트 명령어가 나왔기 때문에 SQRT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74일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실수 연산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수 연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거는 이런 ESPT라든가 SQRT를 몰랐을 때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그거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은 ESPT라든가 SQRT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4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실수 연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놓으셔야 할 게 실수 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 실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수 파트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예요? 이 정수 중에서도 양의 정수만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뭐까지 해야 돼요? 소수점 있는 거 또는 루트. 더 나가서는 이제 사인이라든가 코사인도 나오겠죠. 삼각함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어렵지만은 실수 파트까지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루트 나왔죠. 그다음에 제곱도 나왔으니까 이게 몇 승이냐. 제곱근이 ESPT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런 정수를 실수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떤 명령어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I2L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정수에서 실수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어떤 거냐? I2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I2L. 2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수는 우리가 뭐 사칙 연산에서 MUL, ADD 이런 거 사용하겠지만은 실수에서는 앞에 롱이라는 거 붙입니다. 롱. L.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4바이트면 32비트죠. 정수는 2바이트로 합니다. 16비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는 우리 실수를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수부하고 가수부를 별도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소수점은 오차가 존재해요. 아셨죠? 거기까지는 안 나가시더라도 정수를 실수로 변환하는 명령어가 I2L이더라. 그러면은 실수에서 정수로 변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역입니다. 역. L2I라고 이야기합니다. L2I. 그래서 실수에서 정수로 변환하는 거 있죠. 실수에서 정수로 변환할 때 명령은 반대로 I2L의 반대말 L2I라고 얘기합니다. L2I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사용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ESPT라든가 또는 SQRT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I2L하고 L2I가 어떤 명령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ESPT 제곱이요. 그 다음에 SQRT 내용이 있다는 거. 노트. 이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놓으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풀었던 방식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명령어를 몰랐을 때에 이 명령어를 사용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이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부 문제 다 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추가가 되겠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암산으로 해서 범위를 지정해 놓고 D9라는 값. 이 D9라는 값이 여기서 어떤 거죠? 여기서 D9라는 값이 이 D9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루트를 씌우지 않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유한이라고 그랬어요. 무한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이 무한으로 누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동작을 시켰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풀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가 없겠죠. ESPT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ML을 이용해서 제곱이 된다는 것은 확인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이 되죠. PBA의 누름값, PBB의 누름값 제곱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라는 게 여기서는 ADD, 이 ADD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D11로 변환을 할 겁니다. D11. 아까 조금 전에 4바이트라고 그랬죠. 4바이트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게 4바이트니까 저희가 4개 단위로 4개, 그러니까 D11 썼으면 그 다음에는 D11, 12, 13, 14, 그 다음에 D15를 제가 쓸 거예요. 뭐 D20부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D21, D31 뭐 이렇게 한 10개 정도 띄워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이거는 정수라고 그랬죠. 이 정수를 뭘로 바꾼다? 실수로 바꿔야겠죠. 실수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i2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2l이요. i2l이라는 명령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16비트 정수라고 그랬죠. 이거를 농변환한다고 나와 있네요. 농변환. 쳐보시면 돼요. 이 S 값이 정수죠. D 값이 뭐다? 형식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형식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 부분 보시게 되니까 롱으로 변환한다는 얘기죠. 실수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2L S, S가 정수고 D가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 표현 방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못 봤던 표현 방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11은 정수죠. D11을 뭐 D15로 변환하겠다. 정수로. 이런 식으로. 그럼 D15가 이제 실수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루트 2는 우리가 루트를 벗겨내면은 2의 2분의 1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곱 하는 거 있었죠. ESPT. 자, 이렇게 치면은 뭐예요? 자, 이게 미수죠. 이게 지수죠. 지수. 그 다음에 D가 이제 저장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요? D15에다가 뭐요? D15에다가 0.5라는 값을 곱해서 뭐 D21로 변환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D21은 뭡니까? 지금 얘가 실수죠. 이 실수를 뭘로 변환한다? 정수로 변환하겠죠. 정수요. 잠깐 띄워서 다시 F10 I2L이라고 그랬죠. I2L. 얘는 L2I가 되겠죠. L2I D21을 뭘로? D31로 할게요. D15로 할까요? D21이죠. D25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럼 얘는 실제로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정수라는 얘기죠. 정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었죠? 자,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SSB 한번, 두 번 누를게요. 4가 되겠죠. 두 번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세 번 누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9가 되겠죠. 13 나왔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소수점 어떻게 하라 했죠? 버림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올림이 돼 버렸어요. 올림이.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13이라는 값을 부동소점 방식 실수로 변환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1.3 곱하기 얼마 돼 있죠? 1.3 곱하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돼? 2 플러스 001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 이 값은 1.3 곱하기 10의 1승입니다. 그래서 13이 되는 거예요. 13이요. 글쎄요, 3.6. 자, 루트 13. 루트 13 연산하면요. 계산기 가지고 계시면은 루트 13 연산하면은 뭐가 나와요? 3.6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정수로 변환했더니 이 값이 4가 돼 버렸네요. 얘는 올림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이라는 게 0.5 이상이니까 0.5를 빼줘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명령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은 있죠. D21에다 10을 제가 곱해 버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수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MUL 쓰는 것보다는 롱이라는 거 L을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L, MUL. 실수 곱셈이라고 나와 있죠, 설명에. 앞에 L을 빼면은 정수 곱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 곱셈을 하기 때문에 MUL 해놓고 여기다 얼마요? D21을 만들어야겠죠. D21 곱하기 5에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값이 실제로 지금 아직 연산이 안 됐는데 36에다가 10을 곱하니까 36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돼요? D25로 바꿔야겠죠. D25. D25를 D31로 바꾸겠다. D31.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산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연산하면은 이 값이 3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D21에서 빼기 할 때도 뭘 써야 돼요? SUB죠. 앞에다 L을 붙여라는 얘기예요. 실수니까. 실수 연산이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자, SSA 해도 다 리셋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참 실제로 36 나오나요? 36 나오죠. 이게 이제 뭐예요? 정수란 얘기죠. 그럼 이 정수값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누기는 공부하셨을 겁니다. 나누기는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돼요? D31을 10으로 나눠서 몽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실수란 얘기예요. 실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여기까지 실수죠. 그 다음에 D31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풀렸죠. 그러니까 36이라는 값 3.6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뭐를 내야죠? 더 내야죠. 두 줄 더 써야겠네요. F6 두 줄 더 쓸게요. D31을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제 했던 거 그냥 정수죠. div D31을 뭘로? 10으로 나눠서 뭐 D33에 저장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는 뭐가 되죠? 이게 이제 3이 되겠네요. 3이 되겠죠. 근데 이거 3을 갖다 그대로 쓰면 안 되죠. F6 어떻게 돼요? 다시 또 10을 곱해줘야죠. MUL 뭐 D33에다가 몇을 10을 곱해줘야겠죠. 곱해서 D35로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36에서 6초를 뺀 30초를 얻었다는 얘기죠. 이 값이 요 타이머 되겠네요. 요 타이머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D3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는가? 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4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실수라는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수 못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자, A 누르면은 리셋 됩니다. 똑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30이라는 값이 나와 있죠. 실제로 D 3초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3초 돌아가고 T12가 온 되면은 온 되기 전까지 B접점일 때 뭐가요? B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M1이 M11이 들어오면은 램프 A가 온 되고, 온 되는 동안 PLB가 5초 0.5초 동안 3번 깜빡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테스트는 안 해도 동작은 되겠죠. 그래서 A, B, C 눌렀다 떼면은 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여기서 마찬가지 앞 시간에서 설명했죠. 어디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보라 했습니까? 앞 시간에 테스트 할 때에는 테스트 할 때는 어디 보시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에 있는 코일을 보시라고 그랬죠. 시뮬레이터의 화면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 모니터 화면 보지 마시고 어디요? 코일, 램프 B의 코일 값을 보시라고 그랬죠. 그게 파란색이 몇 번 깜빡이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인하시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SSP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죠? C 누르면은 어디 보시라고 그랬어요? 아마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 테스트를 완료하신 분들은 이상이 없겠지만은 이 부분을 보고 테스트를 하신 분들은 몇 번 안 깜빡이는 게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A, B, C니까 두 번, 세 번. 자, 이쪽에서 B는 코일은 세 번 하죠. 근데 시스템 모니터에서는 세 번이 안 될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한 번밖에 안 하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램프에서는 근데 실제 이제 PLC 연결하고 램프에서는 정확하게 동작이 됩니다. 0.1초도 동작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보실 때에 코일을 보시라고 그랬죠. 모니터에 램프를 보지 마시고 그것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요?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 요놈하고 요놈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요놈만. 그러니까 I2L이 뭐고 L2I가 뭐더라. 왜 여러분들이 I2L하고 L2I를 사용하느냐? 실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게 되면은 2일차에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무브를 써도 하게 하신 분들 있고, 뭐 쉽게 푸신 분들은 이렇게 풀면은 뭐 실제 PLC 30분도 안 걸리죠. 1번 문제는 뭐 5분 10분이면은 타이핑 다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일차 마무리하고 2일차 풀 때는 또 다른 형태로 문제를 아마 풀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ESPT 안 쓰고
SQRT 써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SQRT 쓰고, 그죠? D15를 뭘로? 여기 0.5만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동작은 똑같이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3.6. 다시 해볼까요?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SQRT라는 명령을 모르시더라도 ESPT라는 걸 알고 있고, 루트 X는 X를 알고 계셨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한 번, 두 번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 나옵니까? 30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은 36. 이 값이 이제 실제 루트 값이죠. 루트 13 했더니 3.6이 남았더라.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고, 굳이 ESPT를 사용하시든 SQRT를 사용하시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일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